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뭐 저도 그렇고 깜빡깜빡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갈수록 그 횟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교수님은 어떠세요? 예, 저희도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이 되면 깜빡깜빡 많이 합니다. 예. 실은 뇌를 보는 의사들끼리 모였을 때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정확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야 그거 있잖니 그거 있잖니 하면서 예, 예. 저희가 건망증이 많이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근데 실은 저희들은 그런 증상이 나타나도 아주 심각하게 걱정은 하진 않아요. 정상적인 노화의 한 과정일 수도 있거든요. 예, 예, 예. 다만 연세가 드신 노령의 환자분들은 건망증이 심해지면 좀 걱정을 많이 하시기도 합니다. 예, 뭐 전문의도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일단 좀 안심이 되긴 합니다. 네. 예. 그럼 오늘 이제 얘기를 나눠볼 인지장애, 건망증, 치매 어떻게 다른 건지 먼저 짚고 갈까요? 예, 우선은 인지장애는 그 주관적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건망증 먼저 말씀을 드리면 건망증은 깜빡깜빡하는 게 나타나고 그 집에다가 휴대폰 놓고 온다든가 아니면 열쇠를 놓고 온다든가 렌즈를 놓고 켜놓고 나온다든가 그런 경우인데 그런 것들은 실은 무슨 말을 해주면 다시 기억이 나요. 예. 네. 그런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인지장애는 그 우리가 기억력을 떨어지게 돼서 뭘 놓고 온다거나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까먹긴 하지만 네네. 성격의 변화는 별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어. 그래서 아직 치매까지 되지는 않은 거고요. 네. 치매는 그 기억력 자체가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성격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실제 일상생활이 잘 되지 않는 경우로 보입니다. 표를 보고 말씀을 좀 드릴까요? 예. 네. 자, 인지장애와 치매의 차이, 예. 좀 네. 말씀을 해주시죠, 바로. 예. 예. 그 건망증은 아까 말씀드린 건 똑같이 주관적 기능이 건망증은 우리가 리모컨을 냉장고 리모컨을 놓고 온다든가 네. 아니면 그런 것들 말씀드리고요. 경도 인지 장애는 그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었는데 그거 자체가 기억이 안 나거나 네. 넣은 사실을 까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치매는 기억력 저하뿐만 아니라 그 일상적인 생활의 장애가 생기고 네.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되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말씀 들어보면 인지장애라는 게 건망증과 치매 중간 단계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네. 이 인지장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우선은 인지장애는 주요 인지장애와 경도 인지장애로 나뉘게 되고요. 예. 그 치매가 생기면 그걸 주요 인지장애라 하지만 합니다. 근데 경도 인지장애는 치매와 그 건망증의 중간 정도 되는 상태로서요. 지금같이 인지 기능이 좀 저하되고 기억력 저하가 나타내는 경우인데 일상적인 생활에 문제는 별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네. 가벼운 암산이 잘 안 된다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가 나타나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인지장애 나타났을 때 예. 이게 치매의 전 단계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진행이 되면 치매로 진행될 수가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궁금해진 점이 저희들 이렇게 매일 아침 생방송으로 하다 보면 말씀드리다가 머리가 하얘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뭐 물론 교수님도 지금 생방송이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머리가 하얘질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건망증으로 보나요? 인지장애로 보나요? 이건 어떻습니까? 건망증이라보다는 예. 방송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거라 보입니다. 그냥 방송에서 나타난 어떤 특수한 경우인가요? 네. 이게 안심하셔도 될 거는 예. 실은 살다 보면 중년이 되면 그 건망증이 좀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뇌를 보는 의사끼리 이거 별로 걱정하지는 않아요. 수면 부족,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게 나타날 수 있고요. 예. 실제로 이게 인지장애로 진행되거나 치매가 되는 확률이 아주 높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연령에 따라 아무래도 인지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게 될 텐데 중년의 경도 인지 장애는 어느 정도나 심각하다고 보면 될까요? 일단은 중년에도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등의 인지장애 나타나긴 하지만 이런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인지장애가 나타났을 때 그 연령이 좀 고령으로 갈수록 유병률이 좀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65세 이상이 되면 네. 인지장애 좀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
그 전에 중년부터 인지장애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부터 관리가 좀 필요하고요. 예. 네. 그 일단 관리가 필요한데 앞서 그 연령에 따라서 인지 기능 저하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점도 궁금하네요. 예. 연령에 우선은 따라서. 그 중년에서는 약간의 기억력이 나타나고요. 네. 정상적인 그 생활은 다 가능합니다. 암산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렇지만 일반 정상적인 생활은 다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예, 예, 예. 네. 일단 그 간단하게 그래프로도 가지고 오셨죠. 예, 연령에 따른 인지 기능 변화를 펴보시겠습니다. 네. 저게 연령에 따른 인지 기능 저하인데요. 정상적인 경우에는 그 하향되지만 심하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경도 인지장애 나타나면 인지 기능이 좀 저하가 보이기는 하고요. 알츠하이머에서 치매가 되면은 급격히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저기서 중요한 것은 그 뇌의 변화가 생기는 거는 증상이 나타나는 건 마지막이지만 그 전부터 떨어지기 전부터 실은 인지 기능의 그러한 것들은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인지장애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죠. 정상적인 건망증에서 중년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예. 그 병이 일어나기 전부터 인지장애의 조짐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중년부터 내 건강 관리가 필요해요. 예, 왜 예. 그러냐면 그 뇌는 실은 한번 망가지면 그 잘 회복이 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한번 내가 망가진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써도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 전부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한의학에서는 미병이라고 하는데 병이 나기 전부터 치료하는 걸 미병이라고 하는데 그런 뇌가 망가지기 전부터 꾸준한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렇게 뇌가 망가지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예방하는 게 필요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일단 내가 인지장애가 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자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자각할 수 있는 어떤 체크 항목 같은 게 있지는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인지장애를 집에서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6가지 이상 나타나면 인지장애를 보일 수 있는데요. 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표를 보시면 자신의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나 자신의 기억력이 10년 전보다 나빠졌다고 생각되거나 자신의 기억력이 같은 또래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나쁘다고 생각되거나 기억력 전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거나 최근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는 것이 어렵거나 며칠 전에 나눈 대화 내용을 기억하기 어렵거나 며칠 전에 한 약속을 기억하기 어렵거나 이런 것들이 약 6가지 이상 나타나면 그러면 기억력 장애가 좀 시작이 되고 네. 그런 경우에 그 인지장애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많이 걱정이 되시면 요즘은 지자체에서도 치매 안심센터나 이런 것들이 운영되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 검사를 하거나 하는 것들을 통해서 미리 체크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14개 항목 중에 6개 이상이면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뭐 지금 중년이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하나하나 해봤더니 6개 되거든요. 아, 예. 실은 그러게요. 저도 6개 됩니다. 예, 예, 예. 6개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당시의 상황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 상황들이 뭔가 기억력 장애 유발할 수 있는 특별한 이슈가 있거나 그런 경우는 컨디션 저하가 있거나 그런 경우는 6개는 충분히 체크가 될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럴 때 그런 생활 습관 이런 걸 꼭 바꾸고 그러면 또 그 가역적으로 좋아집니다. 그 건망증과 그 인지장애의 차이는 인지장애 되면은 가역적으로 좋아지지 않을 수가 있는데 예. 건망증 이런 것들은 생활 관리하고 잠을 잘 자거나 잘 먹고 하면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되면은 가역적으로 다시 좋아질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깜빡깜빡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보면 되겠네요. 그 깜빡깜빡 하는 거는 모든 분들이 그 걱정을 하시죠. 그렇죠. 네.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 중년 되면 다 걱정을 하세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나한테 누가 올 게 왔구나. 뭐를 생각을 하세요. 예. 중년에서 제일 걱정하는 게 암하고 치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때 말씀드리는 거는 냉장고에 리모컨을 넣지 않으면 네. 아직 치매는 아니다라고 아. 말씀을 드려요. 아, 예, 예.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기억력 저하는 나타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깜빡깜빡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너무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예. 네. 다만 그 깜빡깜빡 했을 때 그거를 말을 해줘서 다시 생각이 난다면 네.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어. 왜냐하면 우리가 치매가 위험한 병이긴 하지만 예. 너무 젊어서부터 걱정하고 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가역적으로 기억력이 좋아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중년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경도 인지 장애를 여러 개로 좀 분류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까요? 경도 인지 장애는 주요 인지 장애와 그 경도 인지 장애로 나뉘게 되고요. 주요 인지 장애가 치매로 나타나는 우리가 속칭 치매라고 하는 병입니다. 초기 인지 장애와 후기 인지 장애는 나뉘고요. 네네. 그다음 주관적 인지 장애는 나뉘게 됩니다. 또 인지 장애는 단일 부위 인지 장애와 다부위 인지 장애로 나뉘게 되는데요. 다부위일수록 실은 인지 장애가 좀 더 심해지고 좀 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 경도 인지 장애의 문제는 이 병이 생기고 나서 10% 정도가 통계적으로 좀 다르지만 10에서 12% 정도가 치매로 많이 발전될 수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다만 걱정하지 않을 거는 이런 보고가 되어 있긴 하지만 또 꼭 이게 또 치매가 되는 건 아니에요. 또 어떤 연구에 의하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어느 정도 이상은 그렇게 치매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어서 예. 그 연구 기간이나 아니면 연구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르게 보고가 되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여러 질환이 다 마찬가지듯이 가족력이 있냐 없냐 이것도 굉장히 궁금한 점이거든요. 이렇게 인지장애, 치매 이런 것들이 가족력이 해당이 되는 건지 예,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가족력이 있지요. 아, 있어요? 예,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가 이제 있는 경우에 가족 구성원 중에 부모님이 이런 분들이 알츠하이머병이 있으면 이런 치매 발병률이 좀 높아질 수 있어요. 직계 가족이 그렇게 되면은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치매가 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요. 그 외에 그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 같은 병이 있었으면 이럴 때 치매가 유발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파킨슨병 같은 경우 있을 때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예. 무슨 말씀이냐면 부모님들의 키가 작다고 아이들이 꼭 키가 작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네. 작은 건 아니죠. 예. 후양적으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잘 먹이고 하면 충분히 키가 클 수 있지 않아요. 네. 치매가 가족력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후양적으로 잘 관리하고 잘 자고 잘 먹고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고 네. 확률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 인터넷의 발달 때문에 우리가 질병을 예방하는 건 맞지만 네. 너무 많은 질병을 알고 있어서 실은 우리가 병을 또 만들기도 해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는 게 좀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아, 내가 부모님이 치매에 걸렸으니까 내가 치매에 걸리겠지.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뇌는 후양적으로 잘 관리하면 네. 예방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네. 가족력이 있다고 무조건 겁먹지 말고 잘 예방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알츠하이머 예로 드셨는데 치매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다면서요? 예, 치매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경우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외에 혈관성 치매, 알코올성 치매 등이 나타납니다. 알츠하이머병 자체는 유전자 변이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혈관성 치매는 고혈압이나 당뇨로 인한 뇌출혈, 뇌경색 등이 나타나서 병이 됩니다. 알코올성 치매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 뇌는 잘 보호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보호막을 잘 뚫고 들어가는 물질이 하나 있는데 그게 술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내랑 같이 와인도 먹고 즐겁게 가끔 그래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양이 술의 양이 평생 먹는 양이 많을수록 치매에 걸릴 확률도 높다는 보고가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적당한 음주를 즐기실 수는 있지만 그 양을 좀 줄이는 게 필요해요. 술은 뇌를 약간 녹이는 작용이 있어서 술을 많이 먹으신 분들의 뇌를 보면 뇌가 약간 이렇게 쪼그라 들어 있어요. 예. 그래서 뇌 사진을 보고
쪼그라든 거 보면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술을 많이 드셨습니까? 여쭤보면 거의 대부분 맞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후양적으로 그런 것들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게 조절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담배입니다. 담배. 담배는 우리 뇌로 올라가는 혈류를 좀 떨어뜨리는 작용을 해요. 예. 그래서 뇌의 혈류선이 떨어지면서 다양한 질병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술, 담배 줄이고 운동 좀 많이 하시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한의학에서는 이 치매를 어떻게 치료하고 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치매 걸리신 분들의 뇌를 보면 한 가지 특징이 또 보고된 바가 있는데요. 이 머리 앞에 여기를 전두엽이라고 합니다. 머리 앞에 있는 그래서 전두엽이라고 하는데 전두엽의 기능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인식을 할 수 있게 하고 말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러한 고급 중추입니다. 예. 그런데 치매 걸리신 분들이 뇌를 보면 전두엽이 그 혈류가 좀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두엽의 혈류가 떨어지니까 치매 걸렸다는 그 인지장애 생기는 그런 보고가 있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침과 한약을 이용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전두엽의 혈류가 떨어진 경우에 이 전두엽의 혈류를 높아지게 하는 이 머리 쪽에 침을 놓는다거나 아니면 손, 발에 뇌와 관련된 자리를 침을 놓게 되면 뇌 혈류가 좋아지는 것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장비가 필요하는데요. MRI 중에 fMRI라는 게 있습니다. 뇌 혈류를 보여주는 장비인데요. 이러한 인지장애 환자들에게 침을 놓았을 때 fMRI를 통해서 보면 뇌 혈류가 증가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약 같은 경우인데 그 한의학에서 육미지향탕이라는 약이 있는데 그런 약들을 쓰면 쥐 미로 실험에서 그 기억력이 떨어진 쥐의 경우에 좀 더 빨리 찾아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청내천명 같은 것을 투여했을 때 주관적 기억장애나 인지장애 좀 조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인지장애 개선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군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은 환자 개개인의 체질에 맞게 침과 한약을 써야 되겠죠. 예. 전문의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예. 네. 참 뭔가를 잊어간다는 게 안타까운데요. 치매를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알려주실까요? 가장 중요한 건 수면입니다. 잠을 잘 자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 그 자는 동안에 내가 이렇게 약간 쪼그라들어서 거기에서 혈류순환이 일어나면서 뇌를 청소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뇌 노폐물들을 씻어주는 작용을 하게 되고요. 치매 원인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 이런 것들도 줄여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바른 자세가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만약에 방송을 할 때 이런 자세로 있게 된다면 예. 보는 것 자체도 좀 우울해 보이잖아요. 예. 그래 이렇게 바르지 않은 자세는 통증과 기본 장애를 유발하게 되고요. 또 바른 자세를 하면 할수록 예. 뇌 혈류가 좋아지고 기분도 바뀌게 됩니다. 그런 연구가 보고된 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두 분 아나운서분들 보시면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치매가 거의 안 걸리실 것 같습니다. 바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군요. 예. 그 노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노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많지 않은데 노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자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자세를 되게 이런 자세로 유지하게 되고 그렇죠. 예.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바른 자세를 유지할수록 뇌 혈류가 좋아지고 네. 그러면서 그 실은 버테브라 뇌의 그 혈류가 좋아지기 때문에 잘 씻겨져 나가고 그러면서 그 인지장애도 훨씬 더 예방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